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 조사국제부 류정선 과장입니다. 저희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저희 회원사에 도움이 되고자 작년부터 주요 국제 금융투자시장 관련 웨비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근본 웨비나는 2021년 글로벌 투자 동향 웹세미나 시리즈의 6회차시며 연말까지 매월 2회씩 개최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부디 이 웨비나 시리즈가 금융투자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개최하는 웨비나는 CFA 한국협회와 공동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글로벌 ESG 시장 현황과 미래, 그리고 ESG 투자 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웨비너 신청 시 보내주신 질문들은 발표자분들께 전달이 되었으며 발표에 최대한 반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발표 중에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고 각 발표가 끝날 때마다 해당 발표에 대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웨비나는 동시 통역이 제공되오니 통역을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스크린 아래에 있는 지구본 그림에서 한국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 발표에 앞서 근본 웨비나의 모더레이터를 맡아주신 명지대학교 김희은 교수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 모더레이터를 맡은 김희은이라고 합니다. ESG는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제는 단순 트렌드가 아닌 기업 경영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기업 관점에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넘어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ESG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 관점에서는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해서 재무적 성과 더불어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또 ESG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연사분들을 모시고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ESG 현황 그리고 평가 지표 등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첫 번째 세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실 연사분은 로드리 프리스 CFA이십니다. PwC에서 투자펀드 업무를 담당하신 바 있고 현재는 CFA 인스티튜트의 인더스트리 리서치 시니어 헤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Future of Sustainability in Investment Management, 지속 가능 투자의 미래입니다. Rodri, over to you. Thank you, Grace, for the introduction, and thank you kindly to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CFA 소사이티 코리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발표하게 돼서 기쁩니다. 네, 우선 저의 슬라이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Hopefully everybody can see this. 네, 저의 지금 발표 장표를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As Grace mentioned, I'm here to present our latest research. 그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저는 이번 지속 가능 투자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몇 달 전에 저희가 퍼블리싱한 그 자료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고 자료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 3년 동안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트렌드에 대한 내용, 상세한 내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제, 그다음에 그 다양한 투자 회사들에 대한 의견도 같이 모아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보여줍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디스럽션부터 해서 다양한 분야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 슬라이드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핀텍 디스럽션,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인서트 레이트부터 해서 뭐 다양한 그런 이익률까지도 저희가 정리를 해놨고요. 보시면은 네, 뭐 평행 세계부터 롱거 무작정 자본주의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가 서로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 전문가가 지속 가능한 관련 기술적 효과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목적적 자본주의가 가장 마지막으로 접할 주제인데요. 산업 자체가 이제 변화하고 있고, 네, 정말 그런 도덕적인 부분의 방식의 어떤 투자나 그다음에 자본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모든 변화에 대해서 산업 자체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 트렌드에 대한 그게 어떻게 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아래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네, 보시면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무엇보다 피플 모델에 대해서 좀 많이 연계가 돼 있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스킬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요 부분으로 지금 성장시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This is a particularly important part of the sustainable investing ecosystem, if I can call it that. How do firms capitalize on the wealth of data sources that are now becoming available around sustainability and ESG data? And do you have the right technology platforms to harness that data and feed that into the investment process? 투자 고객, 투자 실무자, ES 전문가 및 뭐 그런 모든 이제 포함된 분들이 데이터나 그 다양한 연구, 그다음에 투자자 조사,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이 토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예, 이 조사 데이터는 네, 두 가지로 지금 연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퀀티티브와 퀄리티티브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인베스타 투자자 조사를 통해서 취합한 자료입니다. 우리가 인베스터 투자자 데이터 세트라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다양한 실질적인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 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취합돼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정성적 조사를 통해 전 세계 31개의 지역 시장을 대상으로 23개 버추얼 라운드테이블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250명 이상의 ESG 전문가 및 기타 투자 담당자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지속 가능한 투자 추세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와 연구를 위한 구조는 지속 가능한 투자에 관련된 인플루언서나 드라이버, 에네이블러, 액션, 이것을 줄인 약어, 아이디어입니다. 인플루언서는 이 부분 지속 가능한 투자 상품 및 전략에 대한 수요를 주도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는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 모델,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그리고 에네이블러는 특히 인력 모델과 운영 모델의 중점을 두므로 제가 언급했던 바로 이 시점까지 거슬러 오면 기술과 관련된 인재 및 기술 개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업계에서 집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6가지 조치사항의 목록으로 결론을 냅니다. 지속 가능성이 투자, 산업 전반의 주력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미래 상태로 진화하려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플루언스 섹션부터 시작해서 이 4개의 섹션 각각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수행한 실무자 설문조사의 설문 데이터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다음 중 어느 ESG 영역을 투자 분석에 고려했는지입니다. 우리는 2017년과 2020년에 동일한 질문을 수행했기 때문에 슬라이드는 ES 또는 G 요인을 상당히 일관되게 고려한다는 것이 전문가 수의 증가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가장 큰 증가폭은 환경적 요인이므로 현재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고 있는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약 16%가 급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비율이 약 85%에 달하고 이러한 요인 중 하나를 살펴보면 투자 전문가가 최소 한 개의 요소를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ESG의 고려사항을 다루는 전문가 비율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투자회사가 ESG를 고려하는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응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차트 왼쪽의 주요 동기는 투자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자 중에 한 3분의 2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고객과 투자자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이며 그 응답 옵션이 2017년보다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고객의 요구가 있다라는 응답자 비율이 약 14%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고려를 의식했던 과는 달리 이제는 거버넌스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고객의 수요 증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두 가지 중 하나를 좀 더 폭넓게 고려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버넌스 문제에 주목하고 있고 이제 고객들의 수요 증가에 대한 반응이 이러한 요소들을 투자 분석에서 ES와 G를 강하게 고려한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본 연구의 질적인 부분에서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라운드테이블 디스커션에서 다음 지속 가능성의 어떤 분야들 중 투자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목적 적합성과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그 두드러진 분야는 기후변화입니다.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이제 무엇보다 모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뒷부분에서 추후에 데이터 포인트에서 좀 더 상세히 이 부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주로 그 S 요인에 강조된 나머지 요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들을 만약에 뭐 사회적 요인이나 다양성, 포용적 공동체, 그리고 건강, 체인 경영과 이슈, 불평등 그리고 또 인적 자본 공판에 도움을 준다는 부분이 또 강조되는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요소들은 역사적으로 지배구조나 그런 쪽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졌던 요소들이기도 하고요. 이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이슈 중에 일부에 대한 공개가 없거나 불안정하거나 불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고객을 대하는 방식이나 근로자를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 라운드테이블 디스커션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성의 원동력을 좀 드라이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섹션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투자 모델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가치와 경쟁적 차별을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기업은 고객의 수요에 영향에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고 또 이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규정도 아주 중요한 다른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 요구에 대해 상당히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규제는 업계가 어떻게 세태하고 발전하고 지속 가능성 추세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드라이버 중에 하나입니다.
규제 당국이 일부 시장, 특히 유럽의 시장에서는 지속 가능성 요인을 고려하거나 투자자가 투자 전략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요구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어떤 그런 변화나 발전을 지금 직접 어떤 그런 규제 추진력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 기업과 논의한 결과 ESG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투자 제품 기반에서 비즈니스 기회 중 일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의 가장 마지막 어떤 요지는 가장 인기 있는 제품 개발과 전문가로부터 들은 제품 단계에서 혁신을 위한 기획, ESG 인덱스 추정 및 추락 펀드, ESG 테마 펀드, 특히 이 분야에 대한 투자 측면에 대한 정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광범위한 ESG 온도 공간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요. 프라이빗 시장이나 프라이빗 에퀴티, 뭐 그런 차량에 대한 투자, 이런 프라이빗 마켓에 대한 역량과 관련에 대한 성장이 정말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ESG 산업의 품질은 이제 어떤 맞춤화된 제품들의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슬라이드 하단에 ESG 투자 관련 관심도 및 동기 수준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수의 그 리테일 투자자들이 현재 ESG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 주로 젊은 층이 이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한 3분의 2에서 4분의 3까지 다양한 세대 코스트가 걸쳐서 응답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한 4분, 전반적으로 한 4분의 3 정도가 ESG 전략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ESG를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과 ESG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투자 회사의 제품 기회인 비즈니스 개발 기회를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동기를 유발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당신의 관심사의 어떤 이런 대상에 대해서 관심사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요. ESG가 더 높은 리스크에 조정된 수익으로 이어질 것인지 판단하여 ESG에 투자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ESG에 투자하고 싶은 이유는 개인의 가치를 표현하거나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고 싶다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말하자면 기관 투자자가 1차 동기는 한 47%가 인용한 위험 조정 수익률을 개선한 것으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3분의 1 정도가 개인적 가치를 표현하거나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소매업의 경우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대로 보자.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 가치를 표현하거나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이지만 여전히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 조정 수익을 증명할 수는 있다고 믿고는 있습니다. 투자 모델 측면에서 기업이 이러한 기회에 부응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방법, 다양한 ESG 접근 방식이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완벽하게 통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포지티브 스크리닝, 긍정적인 심사 등급에서 가장 좋은 점은 투자자가 어떤 특정 ESG 기준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고요. 이는 2015년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투자자의 한 20%가 가까운 비율이 급상승한 수치고요. 이는 ESG 요소를 포트폴리오에 통합하기 위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기술입니다. 네거티브 스크린은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모든 ESG 구현 방식에서 전반적인 성장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에네이블러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데이터, 그 다음에 탤런트, 재능, 그리고 기술입니다.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회사 분석에서 ESG 등급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응답자 중에 약 3분의 2가 현재 등급을 사용하여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73%는 ESG 등급이 향후 5년 내에 기업의 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ESG 등급의 신뢰성과 함께 투자자의 평가 및 의사결정 측면에서 점점 더 많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소위 그린워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린워싱 또는 지속 가능성으로 분류되는 제품이나 회사 활동들이 실제로 그들의 야망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우려이고요. 응답자 중에 한 4분의 3 이상이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상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CFA 인스튜트가 현재 진지하게 검토 중인 시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투자 관리 회사가 마케팅을 개발하는 제품의 특정 ESG 기능이나 또 투자자와의 고객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품 공개 표준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라운드테이블 디스커션을 통해 얻은 또 하나 흥미로운 발견은 대체 데이터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등급 및 기업 공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는 정적이므로 회사 계정에 보고되고 있는 공개는 다소 역행한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견해입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완벽한 그림을 구축할 수 있으며 대안 데이터의 가용성이 증가하는 것도 완전한 강력한 지속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고 구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응답자의 71%는요, 71%는 대체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지속 가능성 분석이 더욱 강력해지고 원격 센서, 위성 이미지, 금융 거래, 웹 스크래핑, 그다음에 이제 열 이미지 등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했고요. 상황별, 주관적 데이터 출처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석과의 과제는 분석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대체 데이터 포인트를 사용해서 회사 계정 및 ESG 등급별로 보고되는 기존 매트릭스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앞서 환경적 요인이 투자자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우리는 기아 또는 기아의 교직이 현재 기후 위험을 분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왜 도구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그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여기서 도구를 언급하는 부분, 또 왜 더 많은 투자자들이 기후 요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정말 좀 부족한 정보 공개가 가장 주요 제약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탤런트 어떤 인재 관리 기술에 대한 부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특정 일자리 프로파일을 살펴본 결과 투자업계에서 지속 가능성 기술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과 지속 가능성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구인 광고 비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차이를 지금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차트의 상위인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보았을 때 링크드인에서 검색했던 포트폴리오 관리 직무 프로필 중 1.5%만이 지속 가능성 전문 지식이 있지만 이것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어떤 풀에서는 5분의 1 가깝다고 답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어떤 이런 매니저 잡 광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 필요하고 지속 가능성 분야의 재능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현재 산업이 어떤 현재 산업에서 존재하고 있는 요구사이나 차이를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결과라고 봅니다. 지속 가능성 인재라는 조직의 자원을 보면 단답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응답자들은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모두 이러한 지식을 갖추고 정기적인 투자 분석 프로세스에 통합하기 위해 전담 ESG 분석가를 고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따라서 ESG 팀은 모두 관리자에게 필요한 지식 집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분의 1은 ESG 전담 분석가를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이를 기업 규모에 따라 아주 다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큰 기업은 전문 ESG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더 많은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30%는 ESG에 관련이 없거나 타사 아웃소싱 솔루션에 의존해서 필요 없다고 한 지속 가능성 지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ESG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투자 전문가들이 얼마큼 이 분야에 대해서 이미 잘 이해하고 인지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했을 때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 약 11%이지만 11년 안에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는 부분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1년 이후에도 교육을 받을 예정 숫자를 합하면 약 70%가 됩니다. ESG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공부하는 부분이 아마 크게 성장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장표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핵심 액션과 개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산업 레벨로 지속 가능한 투자에 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1번은 ESG 교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탤런트 갭에 관해서 아까 언급하였는데요. 이 분야에 관하여 전문성을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또한 회사 레벨 전문적으로도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스페이스를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2번은 시스템 레벨 상에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어떤 theory나 그 다음에 시스템 레벨 띵킹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 실력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은 이 모든 것들이 또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콜라보레이션 시너지, 함께 힘을 내기 위해서 조직 내 협업 또는 조직 전체가 투자 프로세스에 필요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키우는 데 어떤 데이터,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부서와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훌륭한 협업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을 보게 되면 ESG 데이터는 현재 사용 중인 기술과 운영 모델을 가장 잘 구성한 것인데요. 혁신, 얼터너티브 데이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번은 지속 가능한 혁신에 대해서 이제 여태까지 얘기했던 부분, 저희가 이제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협업하고 혁신적인 어떤 발전을 해나가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퍼포스풀 컬처는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을 모두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확한 비전과 탄탄한 문화가 조성돼서 성공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을 위주로 몇 가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ask you some questions. As you mentioned earlier in your slide, the demand for sustainable investing continues to grow, especially in the recent 2 or 3 years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n what are the key drivers or obstacles of the ESG investment? Yeah, thank you. So, yes, we do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디맨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합니다. 이전 발표 자료에서도 보았지만 고객사들이 애셋 매니저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스티튜셔널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리테일 측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리테일 쪽 투자자들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더더욱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채용, 그리고 제품 생산 등에 관하여 고객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So that demand is clearly a big factor behind the investments that firms are making currently in building out their ESG talent, in looking at product development, and looking at their operating model to make sure that they have the capabilities to meet this client demand, essentially. The other factor that I mentioned is 또 하나 얘기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규정입니다. 글로벌한 요소이면서 지역에 따라 규모나 관심은 다르지만 확실한 건 전반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커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코퍼레이트 디스클로저에 관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관련 내용을 트렌드화하고 다양한 규정을 만들고 지속 가능성 플랫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관심뿐 아니라 디맨드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도 지속 가능성 플랫폼을 직접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So, it's really those push factors from exchanges, regulators, but also the client demand that's really driving this trend. 고객의 어떤 디맨드와 그다음에 규정에 대한 그 지속적인 토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Data and technology allows investors to analyze more information. Then in terms of ESG analysis, what kind of alternative data can we use or do we have to develop? Yeah, so that's a good question. And so I think this is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는 필드입니다. 현재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기업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소스와 얼터너티브 데이터 소스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떤 새틀라이트 이미지라든지 리모트 센서라든지 아니면 Rising Sea Level 등이 기업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뭐 훌륭한 알고리즘을 통해 패턴을 찾고 기존의 금융 보고서를 통해 보지 못했던 정보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광범위한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기업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이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를 보는 방법들을 습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Good knowledge and skills in terms of understanding and using some of these alternative data sources, but the business judgment to know 사업적인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KI, AI, 그래서 즉 인공지능을 넘어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을 조합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정보를 보는 스킬도 매우 중요하지만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같은 사람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소프트 스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어떤 토픽에 대한 것도 직접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스킬을 보유해야 합니다.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무엇보다 결정을 내린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학습하고 지속적으로 스킬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정말 유용한 것인지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What could be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ambiguity, ESG concepts and criteria? Yeah, so that's a good question. I mean, there is a lot of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보고된 데이터의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ESG 레이팅을 보면 여러 개의 ESG 레이팅 제공 기관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기관이 각자 ESG 레이팅을 제공한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두 개의 기관이 다양한 원인을 해석하는 부분, 평가 지수나 어떤 그 내용, 확인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에 의존해야 할지, 어떤 웨이팅에 맞춰 운영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좀 더 투명한 진행 방식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ESG 레이팅 제공자가 제공한 상세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좀 더 투명한 진행 방식과 반영되는 상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퍼레이트 디스클로저, 기업 어떤 공개 관련 표준화가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표준화를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 모든 기관들이 통합
통합돼서 제공하는 부분이 필요하며 이런 방식으로 통합이 됐을 때 이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nd then at a more general level around corporate disclosures, we do need more standardization there for sure. 결과적으로는 표준화가 결과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he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the Global Reporting Initiative. There's a number of these standard-setting bodies that are trying to create standards in the sustainability. 정말 많고 다양한 표준을 설정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라 같이 통합되고 논의돼서 표출된 보고서를 공유하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통일된 메시지와 표준, 그 다음에 레이팅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산업에 전반적으로 좀 전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And thank you again for your presentation, Audrey.